금성이 산이된 이야기, 상상 가설 추리. 정여립의 난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이미지화가 되고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정여립이라고 검색하면 등장하는 이 초상화는 2000년대 근방에서 등장하는 초상화고 1990년대 초, 80년대, 70년대, 60년대에는 정여립의 거고 매칭이 되는 이미지가 아니었다. 대동계는 한 줄 요약으로 위근호다. 개신교다. 루터냐 칼뱅이냐. 정여립을 제가 칼뱅으로 비유한 단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죽도, 정여립이 죽도에서 사라지죠. 죽었거나 사라지거나. 물론 한반도에서 봉건제 시스템에 대항하는 난이 됐건 또는 사상이 됐건 발기했다가 순간 사라집니다.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 중요한 사상들, 운동들은 전승되어집니다. 계승되어집니다. 발전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죽도라는, 우리가 이제 이런 류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한반도 기록에 등장하는 거점이나 단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개념을 의미하느냐로 접근하시면 쉽게 답이 보입니다. 대부분이 이 한반도 기록에 너무 집착을 한 나머지 이 한자 기록의 죽도, 정여립, 이 기록을 100% 진실로 중앙에 두고 프레임 밖으로 벗어난 의식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는 겁니다. 하지만 대동계의 개념, 실체는 무엇일까? 그러면 거기서 등장한 죽도라는 이 죽도의 공간적인 의미를 하는 게 무엇인가? 개념을 쫓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컬 지역과 오리지널 지역과 명확한 지형적인 구도가 맞지가 않고, 또는 1대1로 100%로 똑같은 인물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개념이 중요합니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패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죽도라는 이 한자 기록에서 등장하는 이게 이제 죽도, 이렇게 죽도, 여기 과거에 대나무밭이 많았다라고 전해지는, 물론 한반도 세트에서 여러 가지 역사적 장소가 허술한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제가 표현하게 되면, 표현할까도 한 10년 전에 해봤지만 그게 비꼬는 거 말고는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강조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한자 기록에 대동계의 정여립이 난의 죽도라고 지금 세트의 장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즉 냉정하게 뇌가 정상이라면 물음표가 뜨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진한 죽도의 개념, 즉 섬 같다. 강의 흐름 속에 있는 섬이다. 또는 이 북쪽은 땅으로 연결됐지만 이게 범람을 하게 되면, 물론 지도상에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봉우리 여기가 높습니다. 아무튼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이쪽이 좁아서 섬처럼 보인다. 물이 이제 많이
올라가면 뭐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로 죽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세트에서는 이제 여기가 관광지도 되고 역사적 중심이 되겠지만 깨어난 의식에서는 이게 세트로 보이는 겁니다. 깨어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한자 기록에 등장하는 정여립의 죽도라고 맹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안 죽도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의 원본, 한자, 내용, 정여립, 그 아들 옥남 및 같은 무리 두 사람이 진안 죽도에 숨어 있다는 말을 듣고 군관들을 동원시켜 포위 체포하려 하자 정여립이 손수 그 무리 변사를 죽이고 아들을 찔렀으나 죽지 않자 스스로 목을 찔러 자살하므로. 물론 이 죽도에서 대동계의 꿈을 펼친 곳은 아니지만 대동계하고 관련된 키워드 죽도가 등장합니다. 동경과 뉴욕,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점 도시입니다. 예전에 자주 이야기했던 일본에서의 동쪽, 동이, 그리고 쉽게 말해서 개간사업, 늪지대를 간척한 땅. 이제 도쿄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사가서 늪지대를 개척해서 역사가 시작돼.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했던 뉴욕 이야기. 뉴욕도 이 지금의 땅의 라인보다는 개간을 많이 한 곳이다 라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도쿄의 지도, 이게 뉴욕의 지도.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맨해튼은 섬입니다. 이게 다리가 연결됐죠. 맨해튼은 섬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도쿄 또는 뉴욕 동쪽에 같은 방향성이 있지만 오늘 그 디테일을 이 죽도를 이야기하면서 정여립을 이야기하면서 좀 좁혀가려고 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여기는 오렌지공, 윌리엄 오렌지공이 등장하죠.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뉴 암스테르담이냐, 지금 유럽에 있는 암스테르담이냐, 다른 관점이 있지만 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에서는 오리지널 무대로 오렌지공을 옮겨놓은 겁니다.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찍어만 놓겠습니다. 동경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시작했고 지금의 뉴욕은 오렌지공, 윌리엄 오렌지공, 오렌지 가문, 뉴 네덜란드를 개척한 인물. 그리고 나가사키, 네덜란드 하면 나가사키죠. 나가사키. 원래는 포르투갈. 하지만 종교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네덜란드가 나가사키의 데지마 지역에 거주하면서 무역을 시작합니다. 자,
물론 나가사키입니다. 도쿠가 이에야스 도쿄구 뉴욕. 근데 제가 이제 큰 방향성에서 동쪽에서는 또는 교차하지만 이미 금성이 살아있던 이야기 단편에서 여러 번 등장했던 게 이 뉴욕은 나가사키다. 그래서 대지마 지역이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600년대 네덜란드가 서인도회사, 동인도회사에서 지금의 뉴욕과 또는 동부 13도하고 동시에 일본을 무역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 아무튼 이 네덜란드, 나가사키 관련 있는 거고 뉴욕, 네덜란드, 뉴 네덜란드. 그리고 대지마가 한자로는 출도, 배가 뭐 출항하는 곳. 대지마.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장난삼아 초창기에는 배대지마에서 대지마. 대지마가 있던 곳. 이 가설은 이전에 제가 했는데, 아무튼. 자, 그러면 나가사키하고 도쿄는 지금 위치가 다릅니다. 나가사키는 서쪽이고, 교토에서도 서쪽이고, 도쿄입니다. 도쿄가 동쪽. 나가사키 서쪽. 그리고 나가사키에 대지마가 있습니다. 자, 지금 동부 13도에서 북쪽에 있는 뉴잉글랜드 지역 또는 뉴욕주가 이쯤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뉴스페인 지역의 중심지는 멕시코 시티가 됩니다. 뉴스페인의 즉 멕시코 오브 뉴스페인. 자, 뉴스페인의 중심지가 멕시코 시티가 됩니다. 멕시코 시티에서의 동북부의 방향에 동부 13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멕시코만을 떠나서 플로리다의 동쪽이 또 뉴스페인의 영역이고, 그리고 뉴잉글랜드 뉴욕주 밑에 있는 버지니아 쪽에 또 동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의미로 동부 13도가 되는 거고, 금성이 살인의 이야기에서는 함경도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 역사에서 간략하게 중원에서 동쪽이 되는 동이가 있는 한반도와 만주, 그리고 일본에 있는 방향, 즉 동이 쪽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어느 기준으로? 멕시코의 기준으로.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 기차가 대륙횡단을 하고 북쪽 5대5 또는 이 철도의 산업이 연관되면서 미국이 뉴욕 쪽하고 지금의 서부 쪽하고 교통이 연결되기 이전 시대로는 다운이 된다. 그래서 지금의 아시아하고 유럽하고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 바로 멕시코다. 그래서 무역이 배의 경로로 가면 중심 무대가 뉴멕시코, 지금의 미국의 남부 또는 중앙아메리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자, 그랬을 때 이 동북부의 즉 전체 지도에서의 동북부는 한반도 만주가 되고 일본도 될 수 있지만, 한반도 지도에서 동북부 이야기로 많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네덜란드, 영국, 독일, 스웨덴, 그 다음에 프랑스, 퀘벡, 여기서 이제 발언을 한다고 나오니까 주로 지금
이곳이 왜 이야기가 나오느냐, 뉴 네덜란드, 뉴 잉글랜드가 왜 나오게 되냐면 결국은 위그노하고 관련된 오리지널 무대에서의 중심 지역이 바로 뉴욕이다. 뉴 네덜란드가 있던 곳이다. 그리고 개신교와 관련돼 있고 지금 역사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정신 또는 사상, 개념, 정치, 문화, 예술을 하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두 군데가 등장합니다. 남쪽에는 버지니아, 제임스타운, 북쪽에는 보스턴이 등장하죠. 자, 그러면 뉴욕 다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많이 꾸준히 들었던 분들이 이해되기 쉬운 겁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사실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뉴욕, 나가사키. 지금 이거 단어가 잠깐만. 자, 나가사키. 그리고 죽도. 즉,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는 뉴욕 죽도하고 연결시킬 겁니다. 죽도. 이 죽도 이야기는 다음 편에 더 디테일하게 할 겁니다. 지금은 죽도, 즉 대동계, 위그노, 개신교, 봉건, 카톨릭에 대항하는 자, 그리고 이 뉴욕에 자주 제가 이야기했던 캐슬 클린턴. 이거는 꽤 오래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캐슬 클린턴. 나가사키, 데지마 이야기하면서 즉 밑에는 지금의 뉴욕,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과거의 뉴욕이라고 하는 이미지, 바로 이 캐슬 클린턴 이야기를 자주 했었죠. 자, 위치는 얘기가 되고 내용은 캐슬 클린턴, 즉 1800년대 앨리스 섬보다 앞선 최초의 미국 이민자 수용소, 즉 앨리스 섬의 기능을 하는 미국 이민자 수용소, 즉 과거로 말하면 외국인이 들어오는 통로. 이건 이제 1800년 이야기니까 이 캐슬 클린턴. 자, 생긴 거. 나중에는 이게 이 다리가 이제 더 공원하고 이게 간척, 개척 뭐 이렇게 해서 더 땅이 넓어지면서 이게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시대 사파를 보면 이렇게 넓어지는 거고, 과거에는 이렇게 다리로 연결돼 이미지나 지도가 많이 등장합니다. 현재에는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나가사키 데지마는 이런 모습이고, 캐슬 클린턴. 자, 이런 사파. 제가 초창기 때 했던 거 다시 찾아서 놔둔 건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캐슬 클린턴, 포트 클린턴, 캐슬 가든, 되지마. 이건 이제 했던 거니까.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실제 나가사키를 뉴욕으로 거점을 포인트를 잡게 되면 그 동쪽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그 동쪽의 끝에 무엇이 등장하느냐? 바로 보스턴이 등장합니다. 보스턴. 초창기 지도.
그리고 이거는 약간 근대와 가까운 지도. 땅이 넓어졌죠. 과거에는 땅이 좁고. 보스턴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더 디테일하게 할 건데, 지금은 큰 패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성이 살린 이야기의 가설의 맥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자, 이게 지금 이 빨간색이 1630년 1630년의 라인입니다. 2000년대 라인이 지금 회색 라인. 즉 보스턴이 이 바다를 또는 개간했건 간척을 했건 또 늪지대를 막아서 땅을 넓히면서 지금의 도시가 되었다. 시작은 1630년대라고 이제 신대륙사 오리지널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땅이 넓어졌습니다. 지금 회색이 다 넓어진 땅입니다. 자, 보스턴의 늪지대 개간. 17세기 유럽인이 정착 당시 약 738 에이커를 부과했던 쇼무트 반도를 오늘날의 거대한 대도시로 탈바꿈시킨 대규모 간척 사업을 의미합니다. 제가 좀 사투리도 심하고 또 이거 이야기할 때 보면 가끔은 이 발음을 정확하게 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사실은 한국말 이거 금성이 사야 되는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예전에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거를 한국말 스타일대로 막 읽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그냥 단어만 사실은 읽고 싶은데 간척 사업. 자, 매립과 합병 통해 현재 보스턴의 면적의 약 97%가 인공적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악취 나는 갯벌과 늪지대를 메운 백베이 매립은 미국 도시 계획의 기념비적인 사례로 꼽힌다. 즉 늪지대를 메꿔서 만든 도시, 바로 보스턴이다. 이것도 나중에 등장해야 되는데 잠깐만. 자, 그래서 뉴 잉글랜드, 금성이 사야 되는 이야기에서 자주 이야기했던 이 뉴 잉글랜드는 바로 육진이다. 우리가 사군 육진할 때 육진, 여진하고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 미국과 캐나다의 라인은 지금의 한반도의 중국과 국경선 라인하고 일치한다. 거의 일치한다. 100%는 아닙니다. 일치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본 지도를 뉴욕주하고 뉴 잉글랜드, 그냥 쉽게 말해서 뉴 잉글랜드에다 비치를 했습니다. 자, 나가사키를 뉴욕 포인트에 두고 그랬을 때 도쿄, 보스턴 쪽하고 가깝죠. 실제 이제 보스턴 밑에 있는 로드 아일랜드에 떨어집니다. 사실 이 로드 아일랜드는 제가 초창기 때 너무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 그건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이번 그 죽도 이야기하면서 정의연립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쪽 지형이 부산, 그거 하나 보여줘야겠다. 자, 제가 그림 하나 얻었습니다. 아무튼 이 나가사키, 뉴욕, 도쿄, 보스턴. 하지만 실제 지도에서 도쿄의 포인트는 로드 아일랜드하고 관련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 한반도 남쪽 지역, 즉 일본하고 임진왜란에서 등장하는 매칭을 제가 이제 보스턴, 부산 이야기 많이 했고, 이렇게 진입을 해서 해전을 하는 이야기, 임진왜란
1편 시즌 초창기 때 이 지도 패턴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죠. 아무튼 이것은 들으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뉴 잉글랜드 지역 또는 뉴욕주, 뉴저지 이쪽하고 관련된 키워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헤라나, 갈라전, 즉 헤란전, 헤란하, 갈라전, 여진하고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헤란전이라고도 하고 갈라전. 그 다음에 주센, 여진을 영어로 주센이라고 하고, 또 일본, 이 화란, 네덜란드를 이야기하는 화란, 란, 갈라, 헤란 키워드, 그리고 네덜란드, 그리고 브리티시, 영국, 잉글랜드, 브리티시는 또 파리하고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이야기, 그리고 일본하고 또 매칭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큰 의미에서 대륙적인 관점에서는 일본을 유럽 쪽으로 보고 있고, 또 지금의 영국 포인트를 대마도 포인트로 보고 있고, 또 이게 확장되어지는 임진왜란의 개념으로, 물론 한반도 교류에서는 사라졌지만 오리지널 역사에서의 신대 역사에서는 동부 13도로 확장이 되어진다. 그점 확장이 되고, 그 안에서 또 네덜란드와 영국이 싸우고, 네덜란드 지역이 영국이 되고, 영국의 지역이 나중에 미국의 중심이 되는 거다. 그러면 이 죽도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간단한 겁니다. 바로 이 위그노 개신교의 중심 도시가 1500년대, 1600년도에 바로 이 뉴잉글랜드 지역, 특히 뉴욕하고 가장 관련이 깊은 곳이다. 즉 칼뱅주의가 대동계가 즉 봉건제에 반하는, 즉 카톨릭 중심의 신의 중심에 반하는 개신교의 그 무대가 바로 뉴욕이다. 그래서 죽도라는 개념의 1차적인 방향성, 지형성, 위치성은 뉴욕이다. 그리고 그 뉴욕과 관련된 일본 지명, 나가사키, 도쿄도 또 매칭을 시켰다. 물론 이 뉴잉글랜드 지역하고 뉴욕 주에는 아까 말했던 임진왜란, 이건 오래전에 했던 겁니다. 임진왜란. 그리고 지금 이제 일본 지도로 나가사키, 도쿄, 즉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갯벌을 개간하고 도시를 만든 동경, 도쿄 오리지널 무대에서 보스턴하고 또 연관이 된다. 오늘 그러면 죽도, 도쿄. 그러면 이제 이 도쿄하고 죽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 그것도 지금 한 장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앉는 것도 잠깐 넣겠습니다. 자, 지금의 도쿄의 과거 지도 중에 플랜드 때, 지금 이걸 그대로 그으면 제도입니다. 제도. 물론 에도 이렇게 표현한 게도 하겠지만, 이거 제자 들어가서 그냥 제도, 동경을 제도라고 했다. 물론 이제 약간 이건 유사성이니까 큰 의미는 두지 말고, 그러면 즉 우리가 영국 위그노들, 청교도들의 시작점 보스턴, 또는 네덜란드의 위그노들, 개신교들의 시작점,
유럽사에 쉽게 말하면 위그노 개신교의 시작점이 되는 곳이 두 곳이 등장하는 거예요. 두 곳이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뉴욕과 보스턴. 즉 대동계가 개념적으로 아시아의 대동계가 존재했던 또는 사라졌던 죽도나 진안이나 이쪽 남쪽의 그 지명이 실체가 아니고 실제 로마 카톨릭과 대립되는 또는 스페인과 대립되는 유럽사에서의 네덜란드의 위치, 오리지널 무대에서는 결국은 뉴욕주가 되는 거고, 네덜란드, 영국과 관련된 두 도시의 거점이 바로 보스턴과 뉴욕이다. 소화되시는 분들 소화하시고, 아무튼 멤버십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소화들 잘 하십시오.